김건희 목사 고모도 등판했다. 집구석, 개목줄, 난장판. 김건희 여사의 고모로 알려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김혜섭 목사, 여성 목사인데 김혜섭 목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주받을 집구석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일만 남았다. 저주받을 집구석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벼락 맞아 대질 집구석. 여기까지 어제 제가 전해드렸죠. 이게 더 반전이 또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반전이 있습니다. 벼락 맞아 대질 집구석. 이렇게 하니까 신지호, 이제 친한이죠. 친한동훈 쪽 신지호 부총장이 방송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 고모가 한동훈 대표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대질 집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친한계는 문제 삼지 않았다. 저희도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왜 당원 게시판에서 이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것을 문제 삼느냐.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이런 말을 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문제 삼은 거죠.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고모가 이런 말을 했다. 아주 막말을 했다. 그거 소개해놓고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그것부터가 벌써 문제 삼은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아주 안 좋은 반전이 제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김혜섭 목사가 오늘 본인이 이제 어제 과거에 벼락 맞아 대질 짚고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어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목사인데 뭐라고 글을 올리느냐 하면은 제목은 인간의 모호성 제목인데 이렇게 씁니다. 어제 오늘 SNS에 김건희 고모가 이슈가 돼서 온 패널들이 고모 난리다. 그 다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를 개목줄을 채워 집안에 가두라는 글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한동훈 가족들이 써놨다. 지들은 남에게 모욕과 저주를 맘 놓고 저질러 놓고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벼락 맞을 집이라고 한 표현이 세다고 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의 고모로 알려진 김혜섭 목사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은 지 집구석 하나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야무진 꿈을 갖는다면 어불성설 아닐까? 대통령은 아랑과 도량이 있어야 하는데 남 까는데 발벗고 나서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면 발끈하는 대통령은 나라 말아먹는다. 자, 또 신지호 부총장에게 화살을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마누라도 개목줄에 쇠사슬 매달아 집안에 가둬 보시렵니까? 발작하지 마시고 본질은 흐리지 맙시다. 자, 이게 과연 대통령 주변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SNS 글인가요? 그리고 또 친한도 마찬가지죠. 친한도 그런 것을 우리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 까발리고 그 까발렸다고 더 자극적인 말로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그 SNS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올리고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조카 사위가 되는 거죠. 조카 사위. 대통령이 조카 사위 지금 정말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내부 문제로 골치가 아픈데 그걸 어떻게든 푸는 쪽으로 도움을 주든지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싸움을 부추기고 원색적으로 뭐든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도리에 맞는 겁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가 빨리 이것을 정리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내 가족이면 가족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 내 가족이면은 과한 표현이 있으면은 미안하다. 뭐 내가 잘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물우물 하니까 이게 막 확산되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데 장혜찬 씨 같은 경우는 또 과거에 진원정 변호사가 선동을 했고 그런 이야기. 그건 난장판, 이전 투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이것도 정말 넣으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죠. 감정 싸움, 욕하고, 자기 이 분노 표출하고, 욕설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 원래 어제 하려다가, 지금 무죄 하나도 나왔고 하니까는, 아니야, 이게 어제 하지 말고,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친윤이 갈라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졌을 때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야. 통과시킬 수 있을 거야. 해서 12월 10일로 연결을 했죠. 이관계. 여기에 제대로 걸려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딱 걸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한동훈, 김여사 특검 고려 검토. 첫 건의 중대 결심 가능성 비춰.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이 특검은 거래가 안 된다. 본인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로 완전히 감정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측근에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중대 결심 이렇게 이제 언론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한동훈이 측근 인사들에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친윤계가 한 대표를 압박하는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이 뭔가 공작을 꾸미고 있다. 는 생각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나를 끌어내기 위한 그 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계속 김건희 지켜주지 못해. 특검법에 찬성할 거야. 자,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친한계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돼 버리죠. 그리고 탄핵 발의도 가능해집니다.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재로 가죠. 국민 투표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임기단축 개헌을 해서 빨리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해서 살아보자는 게 이재명 조국이죠. 자, 그런데 이 개헌을 하려면은 이것도 3분의 2. 그러면 8명이 이탈을 하면 통과. 그럼 이제 국민투표에 들어가서 국민투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8명의 마지노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 물꼬를 트는 겁니다. 물꼬를 터서 완전히 여권은 풍지박산 되는 거죠. 자, 이 보도가 나오니 이게 보도가 한 오전 11시에 나왔는데 한 오후 2시에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한동훈 대표가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시간 후에.
이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은 제가 한 말은 아니다. 묘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다. 기자들하고 오늘 어떤 행사가 끝나고 만났는데,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단일 대우 기조에 변함이 없느냐 이 질문을 받고,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말입니다. 반복된 질문인데 며칠 전 제가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다. 그냥 뭐 이렇게 즉답을 피했는데, 며칠 전에는 이 민주당의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적극적인 표 단속을 하지 않고 개별위원회에게 맡길 것이냐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특검법에 찬성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여기서 충분히 읽혀집니다. 지금 이재경까지 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이것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 정말 이 수준이라면은 당을 차라리 해체하자. 그런 논란도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황을 가장 즐기는 건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두 번째로 즐기는 건 국민의힘 안에서 내분이 막 일어나면은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얻는, 정치적 이익이든 다른 이익이든 이익을 얻는 세력이 이걸 또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각하게 지켜보면서 대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